아니었어요? 그랬네요. 보십시오. 못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못 나온다. 제 선택은 당 안에서 들어왔으면 한덕수가 됐는데 당 밖에서 하는 바람에 안 된다가 네. 제 결론입니다. 꽃가마 때문에 어쨌든 스스로 그 이상 스텝을 밟지 못했다. 이렇게 그쵸. 정리를 하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시부터 우리 김형주 전 의원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2시부터는 새로운 패널이 또 합류를 합니다. 네, 저기 와 계신데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고생하셨어요. 잠시만요. 이거 네. 하나만 얘기하고 네. 네. 저희 그 지금 여론조사 때문에 다들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요. 네. 차단이 되어 있어서 스팸 번호로? 네, 스팸 번호 차단 있다고 하셔서 이거 전달해 드릴게요.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여론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번호 저희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상당한 수고했습니다. 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냥 들어오시면 다음에 더 됩니다. 많이 준비해 주세요. 네, 다음에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이렇게 프리하게 방송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면 가고 또 그러니까 카메라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야 되나 싶어요. 네. 그냥 뭐 막 들어오고 막 나오고. 혹시 네. 그 자유주의자 한동훈을 응원하는 방송 같게. 그리고 잘 여기 봤습니다. 막내가 아까 지각했어요. 네, 요런 방송이에요. 우리 막내가 지각해도 되는 방송. 죄송합니다. 아니, 두 분은 처음 보세요. 어떻게 안면 있으세요? 저 오늘 처음 뵀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네. 자유롭게 해도 되나요? 아니, 그럼요. 그럼. 네. 악수. 이렇게까지. 아니, 악수를 해. 네. 보기 좋습니다. 네. 아니, 우리 저도 두 분도 처음 보시는가요? 그래. 아니, 오늘 재밌네요. 다 처음 봐요, 지금. 우리 정부 대변님도 두 분 처음 보시고. 네, 오늘 기자님 처음 보시고. 네. 오늘 꼭 맞선 같네요. 우리 윤 논설위원님 되게 이렇게 또 개방적이다 표현하시는 것이 그러시네. 아니, 그 국민 먼저 캠프에 계신 분들 다 저런 이제 그 비슷한 결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면서 뭐 그렇죠. 대부분 다 오픈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대표도 X세대니까 X세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이 어떤 문화적인 개방성, 다양성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뭐 개방적이죠. 개방적이고 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 탁 아저씨 뵈니까 또 새롭고 반갑네요. 저는 논평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9시 방송을 책임지고 계시고 사실은 메인 앵커로서. 네, 그리고 오늘 사실 모신 이유는 지금 어제 저희가 알았어요. 어제 알았는데 국민 먼저 캠프에서 메시지 총괄 본부장을 역임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귀한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응원의 박수는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일어나셔서.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댓글도 많이 달리고. 네. 예. 그 메시지라는 게 사실은 후보가 발화하는 것, 또 후보가 쓰는 것, 네. 그리고 일정 그런 게 다 메시지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날짜에 특정 시간에 어디를 간다 하는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일정을 정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그 회의와 토론을 거쳐서 일정을 잡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TPO에 맞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뭐 워낙 한동훈 대표는 뭐 스마트한 분이시니까 혼자서도 너무 잘 하시지만 근데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은 혼자서 다 하기가 어려워요. 벅차지 사실. 네. 벅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가장 옆에서 도와드리는 역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어제와 오늘의 이제 행보 또 주말 사이에 보면 뭐 처음에는 울산 가셨고 그 다음에 또 부산 가셨고 이번에 또 내일은 대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내일 일정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거는 아마 캠프 공지사항에 있을 텐데 네. 일단 내일은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이제 대기업 말고 네. 대구에 있는 청년 기업가들이 있어요. 청년 기업가들을 이제 만날 텐데 그게 보통은 정치인들이 가면 뭐 우리 저 기호님은 잘 아시겠지만 간담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번 행사는 간담회가 아니고 이게 공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얘기해도 됐나 모르겠네요. 하셔야 됩니다. 경청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청회. 네. 그런 말 처음 들어보죠. 경청회를. 정치인이 어느 현장에 가서 경청회를 한다. 그래서 그 얘기는
듣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동안 뭐 많은 대선 후보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기 말하기만 바빴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민심을 들어야죠. 네. 목소리를 듣고 그런 행보를 하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도 이제 국민과 함께 다가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통이죠. 예. 듣는다는 게 말하는 거는 일방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들어준다는 게 소통이죠. 그게 제일 지도자의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우리 다람쥐 분이 벌삼에 수승못에 오신대요. 그리고 저 듣기로는 2시에 어디 중앙역에서 이제 네. 모인다 뭐 이런 얘기도 아까 아침에 좀 들리더라고요. 요새는 우리 뭐 다람쥐 여러분들이 네. 훨씬 더 잘하시는 것 진짜 같아요. 빨라요. 네. 예, 저도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이 공부들 하고. 그렇죠. 네. 예, 예. 영상이나 쇼츠, 뭐 인터뷰, 연설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이제 메시지 관리를 하시는지 물론 제가 궁금해요.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 예를 들어서 영상이나 쇼츠에 들어가는 제목이라든가 뭐 그 안에 들어갈 문구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컨펌을 하죠. 최근에 같이 협의를 하죠. 예. 네네. 최근에 행주행님은 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뭐 많은 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이제 뭐 정말 그렇게 뒷받침하려면 굉장히 인력도 아직까지 다 안 붙었을 텐데 정말 네.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일 얼마나 하세요, 진짜? 뭐 다들 똑같죠. 우리 뭐 보통 샐러리맨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네. 저녁 때까지 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말 있으세요, 주말? 주말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영상으로 출마를 했잖아요. 아, 그랬죠. 근데 의외로 그게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광고 전문가가 붙어서 엄청나게 공력을 예. 이어서 만든 K 비용도 많이 들었다더라고요. 예.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어느 정도는 그 정도 수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짧은 화면을 가면서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네. 그런 계획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냐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딱 되면서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나은 콘텐츠의 내용들이 짠 나타날 수 있도록 예. 기획해 갔으면 좋겠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정말 100% 공감을 하고요.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좋은 말씀해 주시는 거 반영을 해서 좋은 메시지, 또 좋은 행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기는 뭐 후보, 뭐 한동훈은 이깁니다. 이긴다라는 말이 오늘 한동훈 후보가 직접 얘기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노골적이기도 네. 하거든요. 근데 이 슬로건은 어떻게 뽑았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저도 듣고 싶어요. 아마 당돌했죠. 처음 하는 얘기일 텐데 아마 그 슬로건이 나오게 된 이유를 아는 분들 사실 몇 명 없을 거예요. 괜찮은데 그럼 먼저 이제 그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네. 오늘 정책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슬로건으로 해서 쫙 경제 정책을 복지 정책까지 발표를 했는데 그 메시지가 나오는 과정은 사실 90%는 후보 본인의 머리에서 나와요. 90%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정치 어떤 철학과 비전인데 물론 정치마다 다릅니다. 네. 90%를 외부에서 만들어줘서 심어주는 분들도 있어요. 잃는 사람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90%가 본인의 머리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아무래도 자기 일이다 보니까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부터 여기까지 다 중요한 것 같고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부족한 어떤 영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잘 캐치하고 이렇게 끌어내고 뭔가 대중적인 관점에서 좀 후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잡아내는 게 아마 저의 이제 주 역할일 텐데. 네.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다른 대선 후보의 메시지 총괄하시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좀 소위 날로 먹는다. 후보 자체가 너무 후보 자체가 네. 워낙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별로 할 게 없다. 네.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네. 언제 봐도 캠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아, 아침에 그래요? 일찍에 봐도 아. 계시고 저녁에도 계시고 주말에도 계시고 아, 그렇군요. 네, 엄청 일하기에는 바쁘세요. 아무 생각 없는 후보가 좋죠. 자, 한동훈 후보 모시기 진짜 힘든 후보입니다. 맞아요. 왜냐면 그럴 수 있겠네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맞아요. 힘든 후보가 네. 그 보좌진보다 많이 하는데 이거는 김 의원님 말씀에 정확히 맞는 네. 게 네.
함부로 제한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 왜냐하면 이 퀄리티가 워낙 높- 기준이 높기 때문에 어설픈 거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괜히 이거 다 뭐지 자괴감 들 수 있기 때문에 아니 9층에서 일하다가 좀 빡세면은 6층이나 4층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나 약간 그런 생각 드는데 지금 너무 여기 너무 어려운데 막 이러면서 힘든데. 그거는 그럴 일은 교환법 그럴 일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네. 한동훈 대표를 이 앞에 정대민님도 계시지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네. 뭐 한 대표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가치와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네. 함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뭐 자기 어떤 뭐 손해나 득실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다른 데로 갈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말씀을 마저 드리면 네. 오늘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같은 것도 처음에 이제 경제 공약을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뭐 대표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거의 자문 그룹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경제 정책을 하나로 깰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중산층을 얘기를 한 거예요. 중산층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반대를 했어요. 아 그래요? 중산층 워딩은 좀 올드 패션이다. 이거 벌써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DJ가 했던 그때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산층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진국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중산층이 어떤 우리 지향점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네. 중산층이라는 게 OECD 기준으로 이제 중위소득의 50%부터 200%까지 이 계층을 보통 저 중산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네가 중산층이냐 물어봤을 때 내가 중산층이라고 답하는 비율은 한 32, 3%밖에 안 돼요. 데이터보다 맞아요. 네, 아, 데이터로 그렇구나. 보면. 근데 실제 중산층 비율은 한 55%가 되거든요. 소득 기준으로 보면. 오. 그러니까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한 32, 3%밖에 안 되는데 그 중산층이라는 슬로건을 쓰면 우리의 타겟팅이 너무 이렇게 가둬지는 거 아니냐. 아 그럴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건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근데 대표의 설명은 내가 말하는 건 중산층을 타겟으로 해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에 있다가 요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경계에 물려서 내몰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서민들 중에서도 누구든지 노력하면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싶은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도 우리가 행복하고 희망찬 내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중산층이 아니라 네. 나는 성장하는 중산층을 얘기하고 싶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승자가 성장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성장하는이 네. 붙었구나. 그러니까 요 사례는 뭐냐면 네. 대표가 중산층을 제안했는데 네. 제가 반대를 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 말에 설득돼서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였고 자 아까 질문은 이제 이깁니다였잖아요. 네. 네. 우리는 이깁니다는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그 사실 대표가 좀 힘든 시간을 좀 겪었죠. 그랬죠. 당 대표에서 네, 많이 힘들었죠. 이제 사퇴되고 나서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지율도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좀 지지율이 올라와서 어제 오늘 좀 고무적이긴 한데 네. 근데 그 한 2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좀 조용히 공개 행보를 안 했고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또 사람들에게 또 비판과 뭐 지탄을 받는 경우도 좀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쭉 계속되다 보니까 대표를 도와서 함께 일했던 이제 분들이 여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게 대표의 특징이 좀 쑥스러워하는 게 많아요. 그래요. 쑥스러움을 많이 오글거리는 우리 이거 걸 봤잖아요. 좀, 하트. 네. 그거 하면서도 되게 쑥스러워하고 네, 되게 오글거린.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뭐 북콘서트나 아니면 평소에도 가끔 장난칠 때 동훈 형이라 부르면 되게 간지러워요. 아마 제 얼굴을 봐오고 저 나이 들어 보이는 애가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가끔씩 좀 치열업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뭐 문자를 주고받거나 그럴 때 끝에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깁니다라는 게 뭐 선거에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가치 지향점, 우리의 방향, 뭐 그런 거를 합한 거예요. 이게 예전으로 치면 오바마가
We can 이라는 슬로건 네. 내세웠던 거랑 We can win 뭐 이런 거 야.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건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주고 받다가 하루는 이렇게 좀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슬로건 뭘로 할까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러면은 평소에 그 자주 하는 말 우리가 이깁니다는 어때요? 해서 그게 된 겁니다. 우리 표피적인 것만 보다가 히스토리를 이면의 보니까. 히스토리를 보니까 네. 진짜 더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깊이 공감이 되네. 단순히 슬로건으로 급조해낸 게 아니라 네. 우리가에 들어있는 의미는 국민 전체가 이긴다라는 뜻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이 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앞으로의 3년 5년이 중요한 이유가 앞서 이제 오늘 정책 비전 발표 때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AGI가 3년 5년이면 나오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 기술 특이점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네. 네. 그럼 그거를 이해하려면 그 어떤 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가지고 국가와 기업이 함께 2인 3각으로 달려가는 그런 리더십이 정말 필요한데 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30%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면 네.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안 되잖아요. 너무 위험하죠. 예, 그래서 네. 대한민국이 이기고 국민이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깁니다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출정식 할 때 저는 그 단상에 붙어 있는 이긴다라는 것만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앞에 저는 생략이 이재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하면서 다니시는 거 보니까 보수 진영이 이길 수 있다. 그다음 네. 대한민국이 나가서 이길 수 그럼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긴다라는 그 슬로건을 봤을 때 뭐 민주당 쪽이나 혹시 아니면 우리 행주행님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그 시각도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네. 이제 당내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한동훈입니다라고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좁게 지금은 좀 네. 어느 의미에서 당원들이 지금은 뭐 배신자 프레임도 있고 아직 대통령에 대한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여러 가지 후보들 뭐 지금 김문수가 1등하고 있지만 당장 김문수가 밖에 나와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 다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 들으니까 이게 사필 규정이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 정의가 이긴다, 그렇죠. 우리가 이긴다, 네. 국민이 이긴다 같은 뜻인데 네. 지금은 이제 당내 경선 중이기 때문에 나경원과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나? 아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하는 개념이 좀 훨씬 조금 더 부각될 그래서 필요가 있다. 잘 정했구나. 잘 그런 생각을 정했구나. 갖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도 이런 우리 이제 윤석만 전 논설위원님과 같이 메시지를 총괄하는 역할이 캠프 안에는 있었어요? 이게 최근에 나온 건지 옛날부터 있었던 건지 있었죠. 있었어요? 당연히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제일 핵심이죠. 아 그래요? 예. 아 핵심. 지금 현수막 문구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우리 선거 때 그 현수막 문구 하나를 어떻게 다느냐 가지고 그다음에 뭐 포스트에 그렇죠. 뭐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기는 후보 한동훈을 할 것인지 우리가 이깁니다. 그것까지만 해도 하루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을 하는 거지. 그게 꽃인데요. 아 그게 다 정무적인 판단이 다 녹여 들어가야 네. 되는군요. 나는 우리가 이깁니다. 이게 난 대한국민 이깁니다. 이랬으면 더 안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런데 그게 다 녹아 있구나. 그러니까 그 말 하나에. 예. 우리라는 의미에 네. 되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당돌하고 건방진 그건데 야 굉장히 참 카피가 네. 세다. 세죠. 예. 이런 생각 가졌는데 그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이깁니다 할 때 이 자는 이제 기호 이자를 딱 넣어가지고 좋은데요? 아 역시. 좋은 이제 아이디어십니다. 저 서울시장 홍보본부장을 했기 아 때문에 그렇죠. 제가 다 해봤거든요. 네. 그 서울시장 예산이 그 시장 선거는 한 40억 드는데 홍보본부장이 30억을 써요. 오. 그럼 현수막, 뭐 유세차, 뭐 맞아요. 전부 다 광고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 홍보회사 사장 같아 모든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다 해서 낙점하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예. 행주행님이 원체 다양한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깁니다 어떠세요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 네, 같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예. 그것도 얘기 되네. 예, 요즘에 제가 이제
뉴스엔진에 많이 오세요. 사진 찍으러도 많이 네. 오시고 그러니까 요즘 코스가 있어요. 9층에 일단 가십니다. 내려오세요. 5층에 와서 오 이러고 가시면서 4층을 또 한번 이렇게 쓱 보고 가세요. 이게 이제 코스인데 오시면 제가 늘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6층은 안 보고 4층으로 바로 갑니까? 네네 6층은 아예 안 봐요 그냥. 네, 4층에는 사실은 그 화환 이슈 때문에 화환이 몇 개였는지 한번 쓱 보러 가시더라고요. 네, 4층도 가셨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네. 그런 코스. 요즘 사진 이렇게 찍어요 저희가 오시면. 네. 뉴스엔진에서 오시면 사진 이렇게 글을 찍습니다. 쓸 때 네. 우리가 이깁니다를 2번으로 쓰면 안 돼요.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역시 하시잖아요. 네. 홍보 예수. 마음에 드셨나요? 우리 타카 아저씨 마음에 쏙 드셨나요? 아니, 우리가 요새 이깁니다. 애기들. 요새 젊은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역시. 이깁니다. 예. 지금 타카 아저씨 마음에 쏙 들었다. 네. 제 쓰있네. 벌써 네. 이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깁니다. 뭐 이런 좋습니다. 글도 주셨고. 네. 우리가 이깁니다. 유승희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메시지를 총괄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좀 뭐랄까 역량이 있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뭐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내는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래야 이제 뭔가 대중들에게 네. 또 국민에게 쏙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되고,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간단하고 명징하게 추려내는 능력도 좀 필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전달이 잘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 머릿속에는 많은 상념들이 떠돌아다니는데 네. 그거를 단어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물을 짜는 거죠. 그물을 짜서 그거를 단어라는 걸로 개념을 만들고 명제를 만들고 이제 글이 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보기엔 제일 핵심인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캠프에서 그때 메시지 총괄을 맡았던 분이 그 성함이 정철이신가? 무슨 정철 예, 정철 예, 카피. 예. 그분이 저 유명한 저도 카피라이터였잖아요. 친합니다. 예. 그분이 그때는 메시지 총괄을 맡았었고, 예. 근데 이게 진보의 메시지 총괄, 메시지 담당하는 분과 보수의 메시지 담당하는 분이 좀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는 메시지라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네. 하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뭐 본부장급 직함으로서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주로 뭐 대변인이나 전략이나 이런 데서 같이 이제 담당을 했던 거였고, 근데 이 별도의 메시지라는 직함을 좀 강조해서 내놓기 시작한 거는 진보 쪽이에요. 그 이유가 네. 아까 정철 씨 말씀도 들었지만 상당히 감성적인 터치 이런 부분들을 진보 쪽이 잘해요. 진보 쪽이 감성적인 터치를 좀 잘하고, 네. 보수 쪽은 감성적인 것보다는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융합이 돼서 그 두 개를 다 같이 뭐 교집합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 그 차이가 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새는 이 미디어가 너무 많잖아요. 네. 미디어가 다양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뭐 DJ나 YS처럼 뭐 어디 보라매 공원 아니면 부산 수영만 이런 데 가서 100만 명을 동원해서 연설하고 이러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다양한 미디어의 그 미디어의 특성에 맞는 메시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레거시 미디어에는 오늘 한 것처럼 이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 같은 컨셉을 가지고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게 필요한 거고, 네. 그리고 뉴미디어, 우리가 아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커뮤니티나 이런 데는 그 해피워크처럼 이런 스몰 토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양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스몰 토크가 되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뉴스엔진 언제 오실까요? 본부장님. 그거는 뭐 제가 답드릴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낚시 성공하지 못했어요. 지금.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리 후보님께. 포동이가 뭐 네. 모시고 온다 그랬는데. 제가 꼭 한번 업어서라도 그래요. 아유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은